해파랑입니다. 부산에 가면 해파랑. 부산에 오면 해파랑을 사드세요. 해파리만 사면 됩니다. 부산에 가서 해파리 사드시면 됩니다. 그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공원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끊으셔야 합니다. 자기 상황에 맞는 입장료를 끊으시고 표를 들고 유적공원 쪽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분홍색은 포로 수용소 가는 길이고, 파랑은 모노레일이거든요. 모노레일이 아니고, 포로 수용소는 왼편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6.25 전쟁 시 포로들을 여기에 모아놓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입구에서 표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관광 안내소가 있네요. 자, 그제도 포로 수용소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에 의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1951년 1월부터 고현 수월 지구를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이것은 인민군 포로 15만 명, 중국군 포로 2만 명 등 최대 17만 3천 명의 포로를 수용하였답니다. 잔존 건물과 일부 당시 포로들의 생활상을 담은 기록물 및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전쟁의 역사와 산교육장 및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1983년 12월에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답니다.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 도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예, 40분에 40만 정도 걸립니다. 네. 들으시죠? 40분에서 1시간 걸린답니다. 그 당시 포로 수용소에 평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산에 있었나? 여기 뭐 롤러코스터도 있고 짚라인도 있고 있습니다. 탱크 전시관. 본 대형 탱크는 북한군이 남침할 때 그 선봉에 있었던 소련제 T-34 탱크랍니다. 동족 상대의 비극 그리고 한국 전쟁을 움직였던 역사의 인물을 만날 수 있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승만, 트루먼, 워커, 메가더, 리즈베이 외국은 총사령관. 여기는 북한 쪽에는 김일성, 스탈린, 남일, 마오쩌둥, 핑드화이, 중국군 총사령관. 그 다음 여기는 남한 쪽. 이런 거 다른 건 없네요. 그럼 올라가는데, 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시간이 바쁜 관계상 엘리베이터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포롱수에서 평지에 있은 게 아니고 산에 있었나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짚라인도 있고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 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아까 탱크 모양이구나. 네, 뒤로 들어간 탱크, 아까 뒤로 들어간 모양이었고, 들어간 모양이었고, 지금 탱크 속을 들어갔네요. 네, 탱크입니다. 여기서 17만 3천 명의 포로가 생활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포로 수용소 디오라마 간을 가게 됩니다. MP가 지키고, 물에서 지키고, 네. 네, 들어왔습니다. 네, 철조망 하고, 포로들 하고, 경비병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데, 저 바닷가부터 상당히 넓거든요. 상당히 넓은데 아마 일부분만 지금 유적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뱀벌 독충주의랍니다. 여기는 북한군 남침 T-34 탱크로 이렇게 남침을 했답니다. 우리 국군은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북한군을 맞아 진퇴를 거듭하면서도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유교 역사관이네요. 근데 보니까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저 위에도 우리 국군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는 보니까 북한의 기습 남침, 유엔군 참전, 인천 상륙작전 서울 탈환, 38도선 돌파 북진, 중국군 개입, 휴전협정 정전, 쉽게 지금
해놨는데 아마 무척 이렇게 힘든 가정들이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남은 게 포항하고 거제도 해가지고 대구로 이렇게 남아있고 전부 다 뺏겼는데 요 부분 파란 부분에 남아가지고 인천상륙작전을 하면서 수복을 했죠. 군사력 비교 북한군은 18만 8천 명, 한국군은 10만 3천. 우리 전차는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은 242대, 장갑차는 27대인데 59대, 함정은 36척이고 북한은 115척. 북한은 전투기가 226대고 한국은 연습기 및 연락기가 22대. 여기 보면 전쟁의 결과와 피해가 있습니다. 전체 국군 사망이 13만 7,899명이고 실종이 2만 4천명, 포로가 8,300명. 유엔군은 전사가 3만 7천이고 부상이 10만 4천이네요. 실종이 3,950이고 총계 한 20만 명이 전사 또는 실종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은 사망이 52만이네요. 실종 및 포로가 12만 명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한강다리 폭파하고 북한 못 내려도록 폭파하고 참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이네요. 대동강 철교입니다. 중공군 참전으로 국군이 다시 후퇴하자 피난민들이 폭파된 평양의 대동강 철교를 타고 자유를 향해 피난했답니다. 이거는 지금 안 하네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마 운영한다고 나눠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없을 것 같습니다. MP다리 1950년대 MP다리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952년 5월 7일 도떠 준장이 침공포로에 납치되자 연초면 연사리 연사교에 포로 수용소 지역 내의 주민 1116세대를 분리시키고자 출입을 통제하던 유엔군 헌병초소가 설치되었답니다. MP다리. 이제 드디어 포로생활관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보니까 전투기도 있고 여자 포로관도 있고 포로 목동 체험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를 덮고 간답니다. 포로생활관. 텐트 속에서 이렇게 생활했답니다. 포로들의 모욕, 포로들의 사역, 포로들의 급식, 포로들의 이발, 포로들의 위생관리, 누가 포로가 되었는가? 포로 등록 전비 중이고요. 밥 짓는 포로, 치과의사, 야전병원 치과의사, 흡연, 담배도 피우도록 했네. 한글 배우기, 목공, 그 다음 공작 교육, 영화 상영, 연극 교육, 포로 수용소, 방송반도 있었고, 종교 교육도 했답니다. 머리가 이래 엉망인데, 아래가 못 내려버리네요. 포로 신체 검사하는 모습입니다. 포로 올림픽도 했답니다. 포로 수용소, 포로 올림픽도 했답니다.
본 유적지의 미로체험은 현재 남아있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지 잔해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뭐 미루러 가는데 그 당시 있었던 부재들 미로를 만들어 놨네요. 저쪽에 모노레일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모노레일 가고 있네요. 포로생포관. 포로생포관. 네, 포로생포관입니다. 큰 그거 뭐 별건 없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 모습 좀 재현해난 그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 포로수송. 배로 이용해서 포로수송을 했네요. LST로 해서 포로수송을 했습니다. LST 해가지고 해상으로 포로를 거제도 수송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도록 했네요. 찝차. 이건 옛날 찝차가 아니고 6.25 때 찝차가 아니다, 그죠? 유적 박물관 하는데 거울 미로 착시 미술 해가지고 1950원입니다. 그건 따로 있고요. 네. 포로 사상 대립관이네요. 포로 수용소 내 포로들이 점차 조치가 되면서 침공포로와 반공포로로 갈라진 채 사상 대립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갈등과 정오가 시작되었답니다. 사상 대립관입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는데 5초 후, 10초 후 화면과 소리가 나옵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17만여 명의 포로들을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자 공산군 포로들 중에서 이상하게도 북한이나 중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어서 아시죠? 이들은 공산주의 정권의 지배에서 T28A 훈련기입니다. 1960년도 도입한 거네요. 60년대 내대 도입한 겁니다. 전쟁 시 쓴 건 아닙니다. 여자 포로관. 자, 여자 포로관. 식사 중인 모습, 공동 변석을 사용하는 모습, 여성 빨치산 포로 예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20살의 여성 공산주의 지도자가 국군 헌병에 신문을 받고 있답니다. 20살 같으면 이데올로기가 뭔지도 압니까? 모르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북한 인민 여성 포로, 인민군 여성 포로. 예쁘게 잘 생겼다, 그죠? 여성 포로들. 여성 포로인데
그냥 한복 입고 있는데 빨치산 포로랍니다. 여성 빨치산 포로. 여성 포로죠. 애기 안고 있는 엄마도 있네요. 부산 1포로 수용소 있었답니다. 포로 수용소, 여성 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로 폭동 체험가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들이 만든 무기류 전시 준비 중입니다. 목재 근총하고 슈파킨 소총하고 철조망으로 만든 철조망 무기하고 그냥 창하고 있네요. 공화국으로 돌아가자. 공화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표현. 사상 대립으로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서로를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래가 내려오고 여기 이제 여기네요. 포로 설득권. 네, 포로를 설득. 네, 포로 설득권도 있습니다. 방공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되고 소환과 잔류의 마지막 선택을 해서 소환하면서 북한을 받고 잔류 희망하면 한국에 남았죠. 송환된 반면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일단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책에서 배운 내용이죠. 원투의 관계자로부터 자기만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포로 기한 및 송환. 우리 이제 북한에 있던 우리 포로들도 기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으로 가는 포들은 북으로 가고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방공포들은 남았습니다. 휴전과 함께 송환 희망 포로의 북송이 마무리됐으며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은 드디어 석방되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 수용소라 해서 좀 색다르고 뭐가 많이 있는가 생각을 했더만은 제 기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처음 와봤지만은 기대하고는 조금 많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은 포로 수용소 유적 박물관이 있네요.
영상실 안 가겠습니다. 상실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물관 전시실입니다. 예.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51년 1월에 포로 수용소가 건립되었고 52년, 53년, 54년 포로 수용소 기록들입니다. 사진하고 지문, 사진, 지문, 이름. 그 다음 이건 소독기. DDT 살충제 소독. 스르처라고 필기구, 그 당시에 쓰던 스르처라고 필기구입니다. 그 다음 수통. 이거 아직까지 한국어 쓰고 있을까요? 이 수통 아직 쓰고 있죠? 나침판. 그 다음 야전 전화기. 예. 약 절구와 절구 공이. 레이먼드 프레이크 편지가 있었답니다. 그제도 피난기 일지. 수용소 문관 체중의 일기고 문관 체중의 사진이고 통일관 이기영의 사진이고 그 당시에 미사도 드렸네요. 지상과 아침 식사 아령. 포로가 만드는 체력 단련이다. 우리 설명하시는 분이 잘해주시네요. 네, 포로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네, 포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줬고 단지 자유만 없은 것밖에 없었답니다. 이것은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 의해서 포로들도 인권을 존중해서 전쟁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보내자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이듬해 6.25 전쟁이 터져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엔이나 국제적 십자에서 하나하나 챙기면서 포로들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루 세 끼 잘 먹으면서 이렇게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아, 그 자리에 있었다 하네요. 아,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데 제가 본적을 떼면 거제동 846번지가 나오는데 포로가 그린 그림이라네요. 나는 거제동에 포로 승수 있다 하는 걸 몰랐습니다. 이것도 포로가 그린 그림이랍니다. 동방박사를 그린 포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포로들 잘 먹고 잘 살도록 새끼 매 챙기고 이렇게 했답니다. 교육도 받고 한글 교육, 도자기 제작, 공예 교육도 하고 뜨개질, 꽃꽂이, 지리 교육, 대장장이 교육 등등 지역 교육, 양복장이 교육, 연장 다루기 등등 교육을 이렇게 했답니다. 캠프 여기는 무원 포로 수용소, 거제도 포로 수용소 1층이네요. 폭동 무기가 있습니다. 폭동 무기. 칙농 포로가 폭동을 일으켰답니다. 수용소 내에서
3,000개, 칼 4,500개, 화염병 1,000개, 곤봉, 도끼, 유자 철조망 가면 대나무 막대기, 망치 등이 발견되었는데 금속 광원 기술을 배운 포로들이 새조각이나 천막 등의 지주 등을 강에서 만든 것이랍니다. 창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색대 뭔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색대도 있고 총도 저렇게 만들었네요. 철조망 공보로 만들고 칼도 만들고 칼등과 대립입니다. 포로 수용소 나무 판자 미제국주의자들이요 모자 박사현 선생을 뭐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자가 지도자네요. 나무판에는 진짜로 지도자 박사현 선생을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 문구가 쓰여있고 나무판에 적힌 박사현은 도토 준장 납치 사건의 폭동 주모자로 수용소 당국에서 체포된 인물이랍니다. 박상현은 북한군 측에서 밀파한 사람으로 계획적으로 포로화되어 그제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방공 포로들이 마오쩌둥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멸공, 애국음식, 북한군 방공 포로. 북한군 전투원들이야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지 마라. 시해하는 진공 포로, 폭동으로 사망한 활을 들고 있는 포로들. 수감된 중공군 포로. 보험수색 받고 있는 포로들. 포로 탈출을 시도한 통로도 있고요. 포로 폭동이 있어가지고 진압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제도 인문군 포로 장병 호소. 투사. 대한방공식인가 성명문도 있고 지령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중국, 소련기 진공 포로들이 제작한 북한, 중국, 소련 국기랍니다. 대한방공청년회 방공포로들이 석방된 방공포로들이 조직한 방공우익단체랍니다. 대한방공청년회 각자의 자리로 정쟁회담. 몸이 약하고 그쪽 전에 약했어요. 이 문을 입고 그 당시에 쓰던 기관총, 맥심 중기관총, 바주카포, 근총, TT 저건 소련 근총인데 TT는 콜트, 그 다음 콜트, 459경, 리볼버, M2 카빈, 모나신강 카빈 소총, 모나신강 카빈 쏘는 거고, M1 소총, 모신나강 이거는 쏘는 거고, 무한동총, M2 중기관총, 아마 이거 아직까지 안 버리실 거예요. 중기관총에는
이건 북한 겁니다. 이건 DP 경기관총 북한 거. 브라우닝 경기관총 지금 이제 국군에서 무기고요. 저건 다 따발총 해가지고 중공군 무기입니다. 따발총 해가지고 북한군이 쓴 무기입니다. 박혁 국군이 쓰는 박혁포네요. 국군 실종 통지서. 육군본부에서 6.25 전쟁 중 실종된 국군 장병 가족에게 송부한 실종 통지서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유튜브입니다. 아, 유튜브. 네. 나가는데 이거 맞습니까? 일로 나면 끝입니까? 네? 나가는데. 네, 나가는 왼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예. 아, 예. 관람 방향. 포로막사 및 지사장이랍니다. 포로막사 지사장 감리초소. 네. 포로막사. 포로들이 이렇게 생활을 그 당시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하루 3끼 밥을 다 주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면서 생활을 그 당시에 잘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몰랐죠, 포로들.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하루 3끼 밥 다 주고 교육도 시키면서 제대로 인간 대접 받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자, 대변기 이렇게 눕네요. 대변기 까고 이게 똥덩어리 한 덩어리 달려 있습니다. 소변기, 소변 이렇게 받아 버리고 식당, 이 사연사가 뭘까요? 그저도 포로 수용명 포로 중에 2만 명의 중국군 포로가 있었는데 당시 중국군 포로막사 앞에는 사자상이 있었답니다. 중국에는 사자를 길함과 강함의 상징으로 숭배했고 사자상은 중국군 포로들이 하루빨리 수용소 생활을 벗어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을 재현했답니다. 식당 밥하는 거, 식당에 부엌에서 밥하는 겁니다. 포로들의 배식 과정. 밥통. 태극기는 우리들의 기억이다. 무기다. 17만 3천 명의 포로들이 시사를 담당한 것으로 포로들 중에서 지사반을 선발해 운영했고
특히 지사장에서는 침공, 방공 포로들이 각각 비밀 연락을 주고받는 장소로 사용하게 됐답니다. 자, 이렇게 17만 3천 명을 밥을 해먹이려고 하면 쌀하고 뭐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자, 이건 수용소가 아니고 감시탑입니다. 야외 지사장. 태극기는 우리들의 조상이다. 군대 생활할 때 많이 부른 노래 같습니다. 이건 제수민의 그냥 그 당시 피난민들 집인가봐요. 뒷간 문표에 달려있네. 포동이네, 종수네. 이게 지금 피난민들 그 당시 집인 것 같습니다. 피난민 맞네요. 피난민 주거시설. 한국전쟁 당시 인구 10만의 거제도에 피난민이 10만, 포로 17만 3천 명이 유입되었고, 피난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수용소에 수용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막집이나 집, 거저 가만히 더워 만든 토막집에서 생활했답니다. 또한 간단한 재료와 도구를 이용해 간이주택, 지붕과 벽을 같은 소규모 집 이런 겁니다. 종류는 양철집도 있고 루핑집도 있고 판잣집도 있고 학고방도 있고 바라카 등이 있었답니다. 이건 판잣집이네요. 슈산보이, 부르 닦는 슈산보이. 당시 참 피난민들 힘들게 산 모습입니다. 이거는 모노를 타러 가는 곳이고요. 조금 틀립니다. 나가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M577, 577 장갑차인데 이거는 1971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것도 아니고 월남전 것도 아니고, 월남전에 쓴 거가? 월남전 마지막에 쓴 거가? 네, 장갑차입니다. (2분의 1톤) 카고 트럭. 네. 사용연료 휘발유입니다. 사용연료 휘발유. 이 카고 트럭은 우리 군대 생활도 탔나? 우리 군대 생활도 이런 거 있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포네, 한포. 딱 배에 실린 한포입니다. 3인치 한포. 예. 3인치 한포. 1955년에 생산된 거네요. 보급되었답니다. 1955년에 한포. 자, 이거는 월남전에 쓴 헬기일 겁니다. UH-1, 맞습니다. 월남전에 쓴 헬기입니다.
A1은 울란빈에 투입됐다고 그러죠. 울란빈에선 헬기입니다. 8인치 곡사포. 8인치 곡사포. 1953년 1분에 한 발 정도 쏘아졌네요. 1분에 한 발 정도 쏘았습니다. 요거 하나 운용하는데 19명이 붙어야 됐습니다. 19명. 8인치 곡사포. 이래서 이 8인치가 핵탄이 쏘아졌나? 자, 이건 경비대 본부 건물입니다. 유엔 기도 있고 타자병도 있고, 침대, 야전 침대도 있고, 이렇게 본부 건물이네요. M47 이 전차는 한국전이 발발하자 M47 기체에 M42 포탑을 사용한 복합전차로 긴급하게 생산해 한국에 가져와서 6.25 전쟁에 육군이 운용한 전차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쓴 전차입니다. M47 전차. 자, 이거는 PX 및 무도장이고, 미군의관 순직비 있고, 경비대장 집무실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PX 및 무도장이랍니다. 미군들이 사용하던 PX 자리며 바닥이 둥글게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이 무도장이랍니다. 저 안에 보면 둥근 게 있거든요. 저게 무도장이랍니다. 음식물과 주류를 구입하여 무장에서 먹고 즐기면서 이곳의 향수를 달랬다. PX 및 무도장입니다. 그 다음 경비대원 막사. 이곳은 당시 포로들의 경비를 담당하던 병사들의 막사로,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고인중학교도 비슷한 건물이 5동이 있었답니다. 지금 학교 건물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가 포로 옛날에 경비대 막사입니다. 그냥 세면하고 돌로 해가지고 집을 지었네요. 저쪽에도 있고, 미 해군 군의관 순직 기념비 저쪽에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거제도 포롱수에서의 한미 경비병과 포로 업무 관리를 위해 설치된 64 야전병원에 근무하던 미국 해군 소속의 군의관인 마틴 데이가 1951년 9월 27일에 순직함에 따라 그 뜻을 기리고자 당시 근무하던 미군들이 세운 순직 기념비입니다. 마틴 데이 순직 기념비입니다. 이로써 해파랑TV가 6.25 전쟁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거의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네요. 빠른 걸음에도 움직이는데, 빠른 걸음을 움직이는데도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나가는 길로 나가면 이제 포로 수용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프로가 된 느낌입니다. 철망이 있어가지고 못 나가고 이 개구멍 만들어 나가면 되겠는데. 예. 자, 이제 모든 기물들 관람을 다 했습니다. 그저도 프로 수용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파랑TV입니다. 감사합니다.